네, 장수원입니다. 네, 오늘은 그래 강남보다 좋다는 의정부가 어떤 곳이냐, 그 의정부를 한번 쭉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보자고요. 요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도권인데,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요 정도 모양으로 생긴 게 바로 우리가 아는 서울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뭘 보냐? 의정부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또 뭐가 있죠? 수원. 수원이 요쯤에 있죠.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우리는 이 강남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경기 북부의 왕은 의정부고 경기 남부의 왕은 수원입니다. 수도는 서울이었지만. 그러니까 서울 종로 여기가 원래는 핵심이고 그 다음 수도권에는 경기 북부의 의정부 그리고 경기 남부의 수원 이 두 가지밖에 없었던 거죠. 그냥 아예 근본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 이후에 강남 개발도 된 거고 그 다음에 여러 신도시들 택지지구들 여러 가지 시들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 수도권은 그것도 이제 강북 베이스의 서울하고 경기 북부의 의정부, 경기 남부의 수원 그거 말고는 나머지는 싹 다 깡촌의 시골이었습니다. 깡촌의 시골이었어. 그리고 의정부는 이미 1963년, 63년도에 시로 승격이 돼요. 그때만 해도 주변에는 다 풀밭이었어. 강남조차도 그때는 경기도 광주였어요. 나중에 이게 서울로 편입이 된 거야. 의정부의 양옆에는 고양하고 남양주가 있죠. 고양하고 남양주 가서 재판을 하던가 검찰청을 가던가 뭐 하면은 아니 우리는 신도시고 우리가 가장 세삥이고 우리가 가장 크고 좋은 줄 알았는데 항상 법원이고 행정청이고 지검이고 모든 거에는 의정부 지방법원, 남양주 지원, 고양 지원 이런 식으로 뒤로 빠지죠. 항상 앞에 의정부가 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경기 북부에서는 의정부가 베스트 오브 베스트고 경기 남부에서는 수원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수원도 마찬가지로 법원이나 지검이나 행정청에 가면 다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검찰청 다 수원으로 시작해. 경기 북부는 다 의정부로 시작하고 그만큼 근본이 있는 동네다. 특히 경기 북부에서는 의정부가 넘버원인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경기 남부는 대기업이 많이 들어오고 도시가 번창하는데 왜 경기 북부에는 항상 그 나물의 그 밥의 그 모양의 그 꼴로 여지까지 이어졌을까? 더 이상 확장이 안 됐을까? 고양이랑 남양주가 왜 빛을 못 볼까?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안보 때문이에요. 왜 안보 때문이냐? 한국은 지형적으로 원초적인 핸디캡이 있죠. 그 핸디캡이 바로 이 한강으로 해서 한강 위가 있고 한강 아래가 있죠. 그리고 한강 위쪽은 항상 안보적으로 불안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 우리는 아직까지 분단국가고 휴전국가이기 때문에 안보에 항상 위기는 있죠. 휴전 상태로 너무 오래 갔으니까 우리가 생각은 안 하지만은 그 안보적인 위협이 원초적인 위협이 있다 보니까는 이 수원 베이스로 한 이 경기 남부 쪽은 일단은 경부선 철도하고 경부 고속도로 베이스로 해서 자본들이 계속 유입되고 공업, 대기업 이런 인프라들이 계속 경기 남부로 들어가죠. 안보의 위협에서 가장 덜 위험한 구조니까. 그러니까 생산 설비나 이런 대규모 시설 투자를 하는데 경기 남부로 몰리는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경부선을 따라서 이제 영남 사람들, 영남 쪽 사람들이 많이 넘어와서 저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그리고 계속 또 영남 베이스로 사람들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경기 남부에 가면은 영남 사람 비율이 높습니다. 호남보다. 뭐 지역 갈등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반대로 의정부 있죠. 의정부는 휴전선이 바로 위에 있죠. 위에 동두천, 포천, 연천이야. 거기 바로 38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의정부는 안보에 요지면서 여차하면은 요이 땅 해야 하는 땅이다 보니까 지금은 미군 부대가 평택으로 내려갔지만 의정부는 사실 미군 부대의 핵심 전초기지였죠. 그러니까 지금 평택에 있는 부대들이 사실상 의정부에 상당수 존재했다고 봐야고 의정부는 사실 미군의 도시라고 생각할 정도로 미군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던 뭐 양공주, 슈샨보이, 김미더 초콜릿, 테이크 미 투 더 아메리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게 다 의정부 베이스예요. 왜? 의정부가 미군이 너무 많은 지역이었거든.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의정부 시내에 가면은 미군들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외출 나온 미군들이 주말만 되면은 불야성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의정부는 사실 미군에 의해서 돌아가는 경제산업이었다. 그러면 의정부에는 어떤 사람들이 왔느냐? 의정부에는 호남 사람이 많습니다. 호남 사람들이.
왜 호남 사람들이 많냐면은 일단은 미군 부대라는 확실한 자영업 소비처 베이스가 있으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이제 영남 쪽 사람들은 돈이 있고 자본이 있고 또 이제 기술이 있으니까는 수원 베이스로 한 경기 남부 쪽에 들어와서 대기업도 이루고 산업도 이루고 이런 베이스로 갔는데 반면에 호남 사람들은 자본이 없고 당장 이제 먹고 살아야 하니까 자본보다는 노동력으로 자영업을 위주로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호남 사람들이 가장 먼저 왔던 게 미아리, 수유리, 쌍문동 요런 쪽으로 와서 거기도 비싸니까 그리고 거기도 이미 호남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리 잡고 있어. 자리가 없어. 그 다음 밀려 올라가는 데가 의정부입니다. 의정부는 또 집값이 아주 쌌거든. 그러면서 미군 부대들이 많다 보니까 자영업을 하면은 입에 풀칠을 할 수 있더라. 어떻게 보면 안전빵이죠. 수요가 있으니까. 뭐 바디 랭귀지 뭐 해갖고 어떻게든 하면은 헤이 미스터 존슨으로 해갖고 밥은 먹고 살았다. 그래서 의정부는 초창기부터 호남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정부에서 누가 나 토박이다 이러면은 뭐 의정부에서 뭐 땅에서 솟아 올라온 게 아니라 다 호남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의정부에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호남 베이스가 의정부, 영남 베이스가 수원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먹는 거 이야기인데 의정부 하면 떠오르는 게 딱 두 가지 먹혔어. 미군하고 부대찌개. 미군하고 부대찌개 말고 의정부를 설명하라 그러면 아무도 못해. 의정부 하면은 미군, 의정부 하면 부대찌개 이거밖에 없어. 근데 여기서 이 부대찌개에 대한 어원 지금은 부대찌개가 굉장히 우리 전통 음식 같고 이뻐 보이지만은 그 원로는 꿀꿀이죽이죠. 꿀꿀이죽. 그러니까 1950년대 전쟁 나고 나서 먹고 살기 힘들고 정말 뭐 나라가 다 쑥대밭이 돼 있어갖고 어디서 뭐 편의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삼각김밥이 어딨어. 먹을 게 없잖아. 그렇다고 뭐 땅에서 뭐가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걸러갖고 이렇게 끓여서 먹는 게 바로 이제 꿀꿀이죽 AKA 유엔탕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50년대까지는 우리가 꿀꿀이죽 먹고 살았다. 그리고 60년대부터는 이제 약간 고급이 돼갖고 아예 그 미군에서 이제 밀수로 빼돌리는 그런 식자재들 햄이나 베이컨, 버터 이런 거 기름진 거를 이제 볶아서 이제 스테이크는 아닌데 그래도 우리 이제 햄 먹을 정도는 된다는 거지. 그래서 볶아서 막걸리하고 많이 먹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부대볶음. 부대찌개 전에 부대볶음이라는 게 있었어. 꿀꿀이죽하고 부대찌개 사이에는 부대볶음이라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게 버터에다가 고기를 볶은 거니까 너무 느끼하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누가 메뉴를 또 개발했어. 내 생각에는 여기가 호남 베이스니까 전라도가 또 음식을 잘하잖아.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이 와서 메뉴를 레벨업을 시킨 거겠지. 몰라 나는. 근데 내 느낌상 그래. 그래서 그 부대볶음에다가 김치 베이스하고 고춧가루 베이스 요런 게 들어가서 그 다음이 이제 70년대부터 부대찌개라는 개념으로 상승을 한 거죠. 근데 어떻게 전통 그게 메뉴가 돼버려갖고 의정부 하면 부대찌개야. 근데 실질적으로 의정부에서 부대찌개 좋아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외지인만 먹으러 와. 내 지인들은 별로 안 먹어. 그래서 꿀꿀이죽, 부대볶음, 부대찌개 이렇게 음식이 진화를 했고 그렇게 우리는 꿀꿀이죽 먹으면서도 살던 시절이 있었다. 그 이야기인데 하여튼 삼천포로 잠깐 빠졌는데 다시 원론으로 가서 요번에는 의정부가 왜 의정부인가를 한번 봅시다. 의정부가 왜 의정부냐면 요게 의정부인데 의정부가 요렇게 갈립니다. 요렇게 갈려서 요쪽에 철도 경원선하고 삼봉국도 따라서 있는 요게 이제 서의정부 서쪽 그리고 요렇게가 동의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서쪽 사우스 사이드는 오리지널 의정부고 이스트 사이드 동의정부는 택지를 개발해서 점차 확장해서 신도시는 아닌데 야금야금 택지 하나씩 개발하고 점점 오른쪽으로 레벨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동쪽은 제끼고 동쪽은 다음번에 하려고 내가 킵해 놓을게요. 이제 서쪽 사이드 서쪽을 이야기하는데 이 서쪽은 이 의정부역 베이스로 해갖고 라인을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도봉산역에서 이제 이렇게 경원선이 따라 올라오죠. 1호선 라인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가능, 녹양하고 저 위로 올라가면 이제 양주. 그리고 그 옆으로 도로가 하나 있어요. 국도 3호선 평화로라고 합니다. 평화로. 이 도로가 장난이 아니다. 피로 물든 도로예요. 이렇게 두 개. 한마디로 서의정부는 철도하고 도로가 이렇게 쭉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구조고 그 베이스로 모든 게 이루어져 있죠. 근데 여기 도봉산, 여기 수락산이죠. 그러면 여러분 보기에도 대충 눈에 보이죠. 요렇게 깔때기 구조잖아.
저 위에는 넓다가 내려오면서 왼편에는 도봉산, 오른편에는 수락산으로 해서 이게 깔때기로 좁아지잖아. 그래서 여기 지금 회룡하고 특히 여기 망월사 구간, 요쪽에 오면은 굉장히 좁아져. 굉장히 좁아지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만약에 어떤 이벤트로 인해서 뭐가 막 내려와, 뭐가 막 내려오는데 이렇게 점점 깔때기 모양으로 해서 저쪽에 마지막에서 이게 막혀. 여기서 막 막혀. 여기가 좁아갖고 저 위에는 넓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 여기에서 대기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이게 자꾸 빨리빨리 내려가려고 해도 길이 좁으니까 못 내려가니까 여기에서 대기를 해야 한다고요. 근데 여기가 어디야? 바로 의정부 여기죠. 이게 바로 1954년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 지금 의정부 아까 봤던 그 경원선하고 평화로가 올라가는 그 길을 이제 항공사진 찍은 거를 제가 지금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이미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라인이 보이죠? 이게 경원선 철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경원선 철도는 이미 일제 강점기 때 한마디로 지금부터 100년 전에 100년도 더 전이지. 100년 전에 일본 사람들이 와서 설치를 했어요.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러시아하고 싸울 때 그 물자 보급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경원선 철도를 일본 사람이 깔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쟁 직후에도 이게 남아있지. 그리고 또 뭐야? 요렇게 지금 도로가 있죠, 이미. 이 도로가 뭐야? 이게 국도 3호선 평화로입니다. 1954년에도 이 철도하고 도로는 이미 존재했어. 도시가 생성되기 이전부터. 근데 이 도로는 더 오래됐습니다. 이 도로는 조선시대부터 쓰는 거야. 조선시대부터 쓰는 건데 일본 사람이 와서 철도를 깔면서 도로하고 철도가 하나로 붙어 있는 상황에서 이게 남쪽과 북쪽을 왔다 갔다 하니까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이 나니까 이 길 따라서 북한에서 탱크가 내려온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산이 가로막고 있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1954년인데도 여기에만 지금 뭐 이것저것 집하고 도로가 보이죠. 이런 데는 그냥 다 논밭이었어. 아무도 없었어. 아무도 없었어. 이제 6.25가 터지고 이쪽으로 해서 북한군이 이제 내려오는데 저 위에 연천, 포천, 동두천에 이제 라인을 딱 깔고 홀드 라인 지금 하면서 이제 싸우다가 버티는데 상대가 안 되지. 북한에서 이제 탱크로 밀고 내려오니까 탱크로 밀고 내려오고 다 밀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의정부역이 바로 철도가 있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역으로 몰리는 건 사람의 뭐 생존 본능이죠. 역에 가면 철도에 올라타면은 그냥 경원선 타라서 쭉 내려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의정부 역에 모였는데 여기에는 벌써 연천 동두천에서 밀려 내려온 군인들하고 피난민들하고 다 뒤섞여 있는 게 이 의정부였다. 그래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철도에는 뭐 이미 화물엔 티오가 꽉 찼을 거고. 그럼 피난민들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걸어 내려가는데 문제는 여기가 이렇게 도로가 좁아지잖아. 회룡하고 망월사 쪽에 오면 도로가 좁아져. 산이 두 개로 이렇게 깔때기처럼 만들어놨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사람 내려오면은 너무 쉬운 타겟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평화로 쪽의 도로에는 폭격 맞아 죽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데 이 의정부 쪽에는 보면은 공동묘지가 되게 많았습니다. 공동묘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 근데 그 공동묘지가 어떻게 됐냐? 지금 의정부에 있는 아파트들 꽤 많이 보면은 그 이전에 공동묘지짜리 아파트 들어간 게 꽤 많습니다. 그만큼 묘지가 많았어. 의정부 전선으로 병력을 보내면은 그냥 다 소진시켜버린다. 여기 오면은 그냥 다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야. 그 정도로 치열했다. 그러면 조금 확대해볼까요? 1954년 의정부가 어땠나? 자, 보면 알겠죠? 요게 지금 의정부역 플랫폼 1954년의 위성사진이에요, 이거. 근데 눈썰미가 있는 사람은 알 거야. 이게 바로 이제 로데오 거리야. 이게 바로 이제 올라가면 가능역이고, 이게 바로 일로 내려가면 회룡 망월사야.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신곡동으로 가는 거지. 아직 이쪽에 이제 이쪽으로 금호동으로 가는 거는 그때는 아직 도로가 없었는 것 같아. 그리고 이쪽이 이제 신시가지 예정인데 그때는 신시가지가 없었죠.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런데 이거 지금 빌딩이 아닙니다. 단층짜리 그냥 함석 스레트 지붕. 사람들이 그러니까 피난 내려왔다가 기차 타고 갈 사람은 가고 못 가는 사람은 여기서 그냥 눌러 앉아갖고 여기가 바로 시장이고 피난민의 집단 모여 사는 그런 판자촌이었죠. 그러니까 비교를 하면 돼. 우리가 끝까지 밀려 내려갔을 때 어디 갔어요? 낙동강 전선이 방어를 하고 부산에 피난민들이 다 몰려와 있잖아. 부산에 군인이고 피난민이고 다 짬뽕이 돼 있었잖아.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의정부 전선이 있었고 그 의정부 전선에서 피난민과 후퇴하는 군인들이 다 몰리던 게 바로 이 의정부역, 특히 이 동쪽입니다. 동쪽. 동부광장. 동쪽이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살고 피난민과 군인들이 믹스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근데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이 의정부라는 지역이 웃기는 게 땅을 많이 검토하다 보면은 특정 성씨가 많이 나옵니다. 특정 성씨가 많이 나와. 그래갖고 왜 그런지 내가 알아봤더니 이제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어를 조금 했나 봐. 이 사람이 미군 부대에서 돈을 벌면은 나오는 족족 뭐를 했느냐. 이 밑쪽으로 회룡하고 지금 망월사는 이때는 의정부 역에만 사람이 있었지 회룡 망월사 이런 데는 그냥 풀밭이었어. 풀밭이었는데 이 경원선 라인 따라서 이 풀밭 같은 것들 그거를 월급 받아갖고 나오는 족족 땅을 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3, 40년 뒤에는 그 자손들은 대대로 땅 부자가 됐죠. 그래서 특정 성씨가 의정부에는 특정 성씨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 여러분도 그러셔야 하는데 할 수 있으려나. 자, 그리고 아까 1954년이었죠. 이거는 이제 2025년 작년 사진입니다. 작년 위성 사진이에요. 같은 의정부역 플랫폼. 제가 말했죠. 아까 그 라인이라고. 이게 로데오 거리고 요렇게 해서 신곡동 가는 거고 요쪽이 망월사 회룡 방향, 요쪽이 가능 녹양 방향. 그리고 요쪽으로 해서 지금 금호동 넘어가는 길인데 그건 나중에 만들어진 것 같고 6.25 직전에는 여기에 판자촌만 조금 있었죠. 근데 여기 지금 의정부 신세계도 들어와 있고 완전히 슈퍼 울트라 초세핑 시티가 돼버렸어요. 왜냐면 그 6.25 이후로도 그때 피난 내려왔다 갔던 그 연천, 포천, 동두천에 있는 농민들, 시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 장을 보거나 병원을 가거나 아니면 뭐 술 한 잔을 걸치거나 아니면은 뭐 유흥을 하던가 뭐든지 하려 그러면 어디를 와야 한다? 의정부로 와야 하고 의정부로 오면은 그때 요쯤에 의정부 터미널이 있었어요. 터미널이 여기야. 여기가 시장이고 요쪽에 이제 메디칼이 좀 많고. 그러니까 요쪽이 바로 의정부에서 알짜배기 의정부 상업지역 초알짜배기가 여기 다 있는 거죠, 그때. 그러니까 이게 역사에 따라서 이렇게 생긴 거지, 뭐 어느 날 갑자기 눈탱이가 얻어 걸린 그런 상황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피난민이 모이면서 전쟁이 끝나고 다시 고향 갔다가 고향에 아무것도 없지, 풀밭밖에 없지, 나타고 호미밖에 없지, 뭐든지 사든지 뭐든지 먹든지 뭘 고치려 그러면 다 의정부로 와야 했고 그 의정부 동쪽에 여기가 가장 핵심지였다. 그리고 여담으로 여기에 지금 알짜배기 토지나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은 거주지가 강남인 경우가 꽤 있어요. 이게 좀 신기한 건데 내가 강남에 있는 빌딩들을 많이 검토를 해보면은 주인이 강남에 안 살아. 근데 오히려 이렇게 의정부나 이런 특정 도시에 역사가 있는 도시의 핵심 위치에 알짜배기를 보면은 강남에 사는 분들이 꽤 있더라. 항상 어디더라도 뱀 대가리를 사더라. 그래서 의정부 핵심지에는 강남 사시는 분들이 소유자인 경우가 꽤 있더라. 그래서 제가 지금 알짜배기 했죠. 지금 그래서 딱 보면 알겠지. 왜? 여기는 지금 건물들이 뭔가 좀 사이즈가 있어 보이잖아. 근데 지금 이쪽에 약간 동남쪽 베이스는 뭐예요? 주택처럼 썩은 게 많죠. 그리고 여기 이쪽에 이제 신시가지는 나중에 택지처럼 싹 밀고 개발을 한 건데 요거는 다음에 이야기할 거고. 그리고 이쪽에 11시, 12시 혜택프라자 뒤쪽으로 해갖고 저 위쪽은 또 이제 가능 역세권 이야기할 때 또 해야 하고 하여튼 할 게 많은데 일단은 의정부에서 최고 울트라 초세핑 가장 역사가 있으면서 가장 핵심 지역은 어디다? 여기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방금 전에 내가 초울트라 세핑이라고 했던 데가 어디예요?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의정부 여기고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왜 여기겠어? 자, 이거 볼까요? 보이시죠? 상업지역이야. 여기는 옛날부터 1954년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시장이 생기고 병원이 생기고 지금 뭐 와서 고치고 뭐 사고 다 여기서 연천, 포천, 동두천의 소비 상권이 여기였다는 거죠. 지금도 그래. 거기에도 가면 뭐 있긴 한데 다 이쪽으로 와. 여러분 여기 오면 여기 제일시장 있죠. 요쪽에 오면은 여기에 이제 메디컬, 약국 여러 가지가 짬뽕이 돼 있어. 딱 보면은 시장 장날에 와서 사람들이 뭐 살 때 요런 느낌이겠구나가 바로 요쪽 라인에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 메디컬 라인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은 오늘 너무 삼천포로 가는데 그냥 프리스타일로 갈게요. 너무 또 이쁘게 하려고 그러면 필요 없고. 근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의정부역은 거의 지금 경기도의 어떤 도시보다도 경기도 도시 중에서 내가 보기에는 상업지역이 가장 많은 역세권 위주로 상업지역이 가장 넓게 분포하면서 썩은 건물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많은 지역이어서 쪽은 디벨로퍼가 계속 올 수 있는 환경이 베이스로 깔려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GTX가 이 의정부역에 오죠. GTX C노선이 의정부에 오기 때문에
요거는 여담인데 내 생각에는 GTX-C가 뚫리면은 강남 사람들이 의정부로 가요? 아니면 의정부 사람들이 강남으로 갈까요? 생각을 해봐. 강남 사람들이 의정부에 부대찌개 먹으러 한두 번 오겠지. 근데 여기를 밥 먹듯이 오지는 않겠지. 근데 의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돈 벌러 강남에는 가겠지. 밥 먹듯이 가겠지. 매일 가겠지. 그러면은 만약에 디벨로퍼 입장에서 뭐 이쪽이나 아니면 이쪽이나 아니면 이쪽이나 여기에 뭔가를 지어서 분양을 한다 그러면 뭘 지을까? 그리고 이미 또 그거에 대한 과거 사례 10년 전에 어떻게 한 바퀴 돌았는지도 어느 정도 나와 있고 그렇게 한번 또 전개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정말 굉장히 많은 내용인데 그 많은 내용으로 종합해서 이거 투자를 결정을 해야 하는데 뭐 좋은 거 없나 싼 거 없나 이런 거 찾아다니면은 진짜 이거 설명이 아까운데 그래서 요렇게 다시 한번 의정부를 전체를 보면은 요렇게 해서 갈린다고. 그래서 요렇게 길쭉하게 이게 서쪽 그리고 요렇게 이게 동쪽. 그런데 일단은 미군들은 다 평택으로 갔고 지금 미군 부대들도 남아있는 미군 부대들 개발을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이제 크고 핵심으로 남아있는 알짜배기가 요쪽에 스탠리가 하나 있고 그리고 요쪽에 레드 클라우드 여기는 사령부 있던 데고 그리고 여기 캠프 잭슨 카투사 교육받은 사람은 여기 알 거야. 요렇게 지금 미군 부대 자리 중에서 하나 더 있다. 행정타운 만든다고 하나 빼놓은 게 또 있어요. 그거 외에는 지금 미군 부대들이 거의 다 뭐 아파트, 공원 뭐 이런 걸로 해서 다 거의 다 이제 바뀌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뭐 저 미군 부대 자리에 뭐 대기업을 유치하겠다, 반도체를 유치하겠다, 뭐 AI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건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의정부라는 지역은 철저한 배드타운입니다. 여기는 잠만 자고 돈 벌러 나가는 데야. 왜냐면은 의정부라는 지역은 미군 베이스로 군인에게 어떻게 보면 군인 베이스로 해서 그 미군이 바로 이 지역을 먹여 살렸던 거고 미군이 빠진 의정부는 사실상 산업이 없습니다. 근데 뭐 산업을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아까 말했죠. 아무리 우리가 지금 살기 좋아졌다고 안보에 대한 위협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 들어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대기업 오너라고 생각해봐. 옛날에 개성공단 사태 못 봤어요? 다 나가! 이러면 나가야 돼. 그런 상황에서 시설 인프라 투자하고서 못하지. 겁나서 못하지. 그러니까 경기 북부에 뭔가 이렇게 큰 돈 들어가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잘 없다. 그래서 의정부는 철저히 배드타운이고 철저히 배드타운이니까 뭘 해야겠어. 계속 이 동쪽으로는 아직도 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린벨트나 산 밀어버리고 아파트 더 공급하면 되고 동쪽으로는 신축 아파트를 많이 공급하고 이 서쪽으로는 상업지역 베이스로 1, 2인 가구들 특히 강남 출퇴근 1, 2인 가구들 베이스로 좋은 주택들을 공급을 하면 좋아요. 1, 2인 가구용해야 돼. 8사 타입 방 3개 화장실 2개짜리 공급하면 안 되고 왜 그러냐면은 여기는 뭐가 있죠? GTX-C가 있지. 그럼 이 동쪽에는 뭐가 있을까? 지금 여기 보이죠? 굴포천 고속도로가 있어. 구리포천 고속도로. 여기가 밀락 IC야. 여기가 엄청 막혀요. 왜 막히냐? 지금 이 동쪽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서는 잠실, 송파 이쪽까지 30분에 요이 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잠실 가고 30억짜리 아파트 살 바에는 여기 와서 밀락 2지구 고산지구에서 7억 8억짜리 아파트 살아도 출퇴근 거리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 그냥 여기 타고 FSD 걸어놓고 그냥 앞으로 쭉 가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밀락지구 고산지구에 가면은 젊은 사람이 굉장히 많이 살고 그 사람들은 뭐 의정부 시내나 그런 데 보는 게 아니라 잠실이나 송파 요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 밀락 IC가 어마어마하게 막히는 거다. 이 의정부 동쪽은 이 구리포천 고속도로 베이스의 사람들이 살 거고 여기 의정부 서쪽에 이 역세권 베이스는 GTX-C를 믿고 1, 2인 가구 도심지에 사는 1, 2인 가구 고베이스가 맞는 거지. 뭐 이쪽에 동부간선도로 어쩌고 저쩌고 정신 못 차리는 소리 하면 안 돼요. 동부간선도로 타면은 일반 국도보다 더 느려. 그거 타면은 그냥 뚜껑이 막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의정부는 1호선 베이스의 GTX-C 그리고 오른쪽에는 구리포천 고속도로 이 두 개가 교통의 핵심이다. 나머지는 의미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뭐 대기업이 뭐네 뭐가 오네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길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철저히 배드타운이니까 이 철저한 배드타운에서는 뭐겠어. 의정부는 자영업의 도시입니다. 자영업.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빌딩 투자 아직 빚을 못 본 것들이 있어. 근데 그거를 내가 다 설명하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지금도 이거 시간 얼마 된 거야 이거.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하여튼
의정부 서쪽에 대해서는 내가 이야기를 많이 드린 것 같아. 그럼 다음번에는 의정부 동쪽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딱 풀고, 아직 준비된 게 많아요. 뭐 정치 관련된 것도 있고 앞으로 개발 관련된 것도 있는데 뭐 오늘만 날인가